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588 상담원 하느라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훌쩍훌쩍. 우리 고객님들 중에 총각도 많으시던데 저 이국주 어떠세요? 뿌이뿌이. 좌우로 정렬 2588 국주 좋네 국주 좋아 2588 대리운전아 국주를 부탁해. 아빠, 우리 경포 해수욕장 가자. 근데 엄마는 하늘목장 가고 싶대.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 리조트 가자. 워터파크도 가야 되고 관광 곤돌라도 타고 싶은데.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 리조트 가자니까. 바쁜 아빠를 위해 용평 리조트가 통으로 다 준비했습니다. 대관령 통 패키지, 티몬, 쿠팡, 위메프에서 구입하세요.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요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선 수포자라는 말이 표준어처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수학을 포기한 사람, 수학을 포기한 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수포자를 줄여보고자 정부가 새롭게 도입된 교육과정에서 학습 부담을 20% 정도 줄인 수학교육안을 새롭게 내놨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등에서는 학생들의 수학 부담 별로 줄지 않을 것 같다 이러면서 미적분의 학습량을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미적분 좀 덜 배우면 수포자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시민단체의 주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문제 제기를 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수학포럼 대표시죠. 최수일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최 대표님도 선생님이시잖아요. 이셨죠? 네네네. 그죠? 수학교사였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일단 이 수포자 줄이는 방안 어떤 게 논의되고 있는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정부가 현재 2015 교육과정 개정안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습 부담이 많다 여전히 이런 이제 시중의 여론을 받아들여서 20% 정도 줄이겠다고 하면서 또 이번에 또 미적분을 좀 경감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보면 이제 그것도 미적분을 완전히 경감하는 게 아니고 문과에만 해당되며 약 4분의 1 정도 경감된 그런 내용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시민단체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미적분을 아예 배우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저희가 이제 정부에게 건의하고 있는 거는 학습 부담 20% 경감 이 목표를 제대로 좀 달성해달라. 미적분이 문제가 아니고 학습 부담을 줄여달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계속 지금 1년 이상 이거를 연구진들이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계속 내놓는 안이 제자리 걸음이에요. 예. 그 이유가 이제 미적분이 딱 마지막을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그 미적분 때문에 다른 것들이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미적분의 이런 일부를 대학으로 넘기면, 대학이 다 중복제거든요. 그 부분만 대학으로 넘기면 전체적으로 이 교육과정에 숨통이 트일 거라는 얘기를 저희는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을 더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일단 미적분 대학으로 넘긴다는 게 고등학교에서는 줄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쉽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 이유가 그냥 단순히 미적분을 줄이자가 아니고 그래야만 20%가 달성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근데요, 이 미적분이 지금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과에서는?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네. 아니 그런데 지금 대학의 현실을 볼 때는요. 우리가 이제 그 이과 같은 경우에 공대 가면 뭐 공업 수학도 하고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공대 교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업 수학을 가르칠 때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한민국에서 공업 수학을 가르친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고등학교 수학을 다시 가르친다는 거예요. 네, 똑같습니다. 네. 아니 똑같은 게 아니고요. 네. 고등학교 때 제대로 수학 교육을 받았으면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게 없었던 게 이게 고등학교 때 제대로 수학 교육이 되지 않아 가지고 대학교 때 다시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푸념으로. 네, 그 같은 말인데요. 예. 고등학교 때 지금 이것이 학생들에게 이해되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대로 못 배워요. 예. 그리고 의미 있게 개념 있게 가르치지 못하니까 대학에서 별도 못 써먹거든요. 예. 그래서 대학에서 제대로 가르쳐라. 여유를 가지고 이런 뜻이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논란이 좀 될 수 있는 건데. 글쎄요. 예, 저도 간단한 이게 문제는 아닙니다. 판단이 안 서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공대도 공대지만 예? 네. 특히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 아까 좀 많이 경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네. 근데 문과도 이 상경계열 경제학이나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수학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예를 들면 통계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학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계량 네네. 우리가 하게 되면 그러면은 수학 실력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좀 그 대학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힘든 상황이고 자칫하면은 상경계나 모든 사회과학 쪽에서 이게 고등학교처럼 수학 교육을 교양 과목에 포함시켜야 되는 희한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내놓은 안이 그 교과도 마찬가지 문과가 미적분을 배우는 그대로 놔둔 겁니다. 아까 4분의 1 정도 경감됐다는 거는 예. 미적분에 필요 없는 것이 사라진 거고요. 미적분에 필요한 건 다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상경계 가는 애들이 다 미적분 하고 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공계 가래들의 미적분도 고등학교의 미적분이 워낙 다른 과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선택에 있는 미적분을 저희가 드러내라 한 거지 고등학교 미적분을 다 드러내라 한 적은 없고요. 그래서 이공계 가래들도 다 미적분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주장 그렇게만 갈 수가 있지만 그게 그런 주장대로 하면은 20%를 줄인다 수학 부담을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고1, 2뿐만 아니라 중학교, 초등학교 다 줄여야 되는데 예. 미적분이 딱 그 마지막을 틀어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 줄인다는 건 사실 밑에서 줄일 수가 없거든요. 위가 막 가로막고 있으면. 그래서 위를 드러내야만 이걸 줄일 전체적으로 수 있다. 줄일 수가 있다. 그렇죠. 하지만 미적분이 배울 거는 다 배운다. 그럼요. 예. 미적분 그 하나만 지금 이제 미적분의 그 과목 하나만 드러내는 거거든요. 과목 하나. 근데 조금 이게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수학이 근데 수포자도 있지만 영포자도 있거든요. 네네. 영어 포기한 학생들이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수포자를 줄이면 그 다음에 영포자도 줄이고 이러려면은 점점 더 쉬워지는 거 아니에요? 쉬워진다는 거다고요. 예. 저희가 지금 가장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어려워서 문제라기보다 또 양이 많은 것보다는 대충 가르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대충 가르칠 때 선생님들이 왜 대충 가르치냐 그러면 양이 많아서라고 또 주장합니다. 근데 일면 이제 양이 많으니까 가르칠 게 많으니까 그냥 주입식으로 빨리 가르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막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 막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그래도 양을 좀 줄여야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제대로 가르칠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을 저희는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부도 그런 생각이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자연계통 요새는 자연계통이 다시 이과라 그러죠. 이쪽이 네네. 다시 인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취업 때문에.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쪽이 다시 이제 인기가 되고 있고 과거에는 문과대 이과의 비율이 극심한 불균형을 했는데 지금 자동으로 균형을 어떻게 보니 아니 이게 좋은 이유에서 균형이 맞춰지면 좋은데 이게 사실 좀 슬픈 이유에서 이게 균형이 맞춰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자연계통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얼마든지 필요한 주장이죠. 나라를 좋게 만들려는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에서는 무조건 아무리 많이 배워도 대학에서 가서 못 써먹거든요. 그 이유가 너무 기술적으로 배우고 원리도 안 가르치고 그죠? 이제 원리를 가르칠 여유나 또는 시간 이런 게 부족하고요. 너무 가르칠 게 너무 많다 보면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깊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 주장은. 그건 맞죠. 외국이 그렇잖아요. 네네. 저희도 좀 그렇게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양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높은 교육이 필요한데 현재는 질적으로 높은 교육하기에 너무나 벅찬 내용이 많습니다. 그 외국 학생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문제 푸는 속도는 엄청 빠릅니다. 네네. 외워가지고. 네. 그러니까 외국 애들은 그게 되게 더뎌요. 예? 예. 그리고 미적분하는 방식도 우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외워서 우리는 하는 거고 그쪽에서는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생각해서 하는 쪽이 이기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100%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도 생각하는 수학을 만들어야지. 그죠? 네. 외고하는 수학을 이게 외워서 하는 수학을 배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전적으로 그런 주장입니다. 그게 그 부담도 덜어내고 그 참 근데 수학 교육 진짜 바뀌어야 돼요. 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뭐 정치 이론을 좀 하기 때문에 전공을 하기 때문에 계량 쪽을 안 하다 보니까 미적분 기억도 안 나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세요? 이거 좀 경감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이제 지금 저희가 주장한 그 선택 과목 중에 이제 미적분이 2개나 들어가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특히 문과 애들 입장에서는 치마 미적분은 거의 선택이 필요 없는 거고요. 대학에 이공계 필요한 거니까. 예. 그래서 문과 애들은 이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반 선택 4개 중에 하나가 그 이 치마 미적분이 차지하고 있어서 문과 애들의 선택권이 제한돼 있어요 지금. 근데 이과 애들은 다 선택할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치마 미적분은 이제 일반 선택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아하. 문제가 하나 발생했고 아까 제가 지적한 그것이 다른 모든 교육 과정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제 종속적으로. 예. 그걸 하려면 다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거기 때문에 또 그 녀석이 나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안 줄어들어요. 예. 이런 문제점 때문에 걔가 일단 나가주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학습량 경감 그리고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시작점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것만 해주면 상당히 지금보다 아이들이 수학을 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수학포럼 대표시죠. 최수일 대표였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결국은 롯데가 어떻게 좀 정리가 되는 모양이죠. 신동빈 회장으로. 근데 이제 신동빈 회장의 어제 승리는 완벽한 승리라기보다는요. 네. 어정쩡한 승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하, 왜 그렇죠? 예. 신격호 총괄 회장이 얘기됐던 대로 명예회장으로 올라가지 않았죠. 예. 그래서 아젠다가 뭐냐면 투명 경영에 대한 문제, 사회이사 선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신동주 그 전 부회장조차 반대할 수 없는 안전한 아젠다로 아하. 제기됐고, 예. 그것을 먼저 이제 신동빈 회장이 획득해서 승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예. 일단 자신이 명분을 쌓고 자신이 좀 더 확실하게 지배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려고 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먼저 장악을 하려고 글쎄요. 했던 거죠. 그죠? 예.
근데 그러면 신동주 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 뭔가 뭐 시도해볼 여지는 있는 건가요? 근데 이번 앞으로? 문제가 신동주 전 부회장 입장에서 주총이 뼈아픈 게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총 날짜 선점하고 아젠다도 선점당하고 완벽하게 40분 만에 147로 딱 끝내버리니까 예. 신동주 전 부회장 입장에서는 뭐랄까 신동주 회장의 확실한 해결문 정치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 외에는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신동주 회장의 전체 시스템 내외 한일 롯데그룹 내외로 인정받고 정리가 된 거고요. 신동주 전 부회장 지금 자기 지분 외에는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신동주 전 부회장의 선택지는 소송전밖에 없다. 이건 곧 장기화된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여간 롯데 덕분에 여러 가지 영화도 막 대박치는 영화도 나오고 말이에요. 베테랑이요. 자, 그리고 앞으로는 선글라스나 마스크 같은 것을 착용하면은 현금 자동 입출 금기 ATM이라고 그러죠. 예. 현금을 인출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 있죠. 예. 이제 4분기부터 예. 마스크, 모자, 선글라스 등 착용해서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면 자동화 기기에 돈을 찾을 수 없게 돼 있고요. 300만 원 이상 거래할 때 적용된 30분 지연 인출제도 기준이 100만 원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자금을 빼내가는 단계에 방어막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글라스, 마스크, 안대, 모자 이런 것들 착용하고 자동화 기기에서 거래가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또 그 30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낮추기로 한 것도 30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이 골든타임을 확보하자는 취지죠. 아, 그렇군요. 예. 그렇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든 좀 계속 막아야겠죠. 근데 뛰는 놈이 위에 나는 놈이라고 실제로 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또 다른 방법을 개발하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만. 예. 그리고 작년 그 독일에서 발생한 거 있죠. 사건. 삼성전자 세탁기 문 파손 사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윤복은 삼성전자 소비가전 부분 사장이 직접 세탁기 파손 상태를 확인했다. 이런 증인 진술이 나왔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얘기예요? 이게 재판 중인데요. 예. 이게 이렇게 크게 확대될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에서 예. 삼성전자 그 드럼 세탁기 크리스탈블루 예. 두 대를 LG전자 임직원들이 와서 파손했다라는 거. 그렇죠. 그때 경찰이 출동하는 등의 소동이 벌어졌는데 그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양쪽의 감정 싸움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렇게 이어진 거고, 그래서 윤복은 사장도 확인에 딱 그 증인 진술이 나온 겁니다. 무슨 골목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끼리 참 유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음 공판은 9월 1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재판에 힘쓸 거 있으면 국내 제품 그 기술 개발이나 좀 힘이 기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미안하다라고 하면은 끝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요. 베테랑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죠. 예. 그리고 최근 대기업들이 잇따라서 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좀 거창한 것도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직접 고용보다는 협력업체, 취업 알선, 인턴십 이래가지고 뭐 4년 5년 근무한 다음에는 뭐 자신의 계열사 직원으로 채용해준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섭섭합니다. 예. 삼성그룹은 3만 명 앞으로 2년 동안 1,000억 원 투입하겠다. 예. SK그룹도 2년 동안 2만 4천 명 취업이나 창업 지원하겠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경영권 다툼을 비판받은 롯데도 2018년까지 2만 4천 명 채용 계획 이런 걸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다 이렇게 협력업체 취업하기 위한 인턴십 제공하거나 창업 활성화 교육 기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매년 채용 규모가 4천 명이었는데요. 예. 2018년까지 2만 4천 명이면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네 진짜. 그렇죠. 그럼 이게 채용을 대폭 늘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거창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직접 고용이 아닌 인턴십 교육이나 협력업체 취업 활성에 그치고 있다. 대단히 섭섭하다. 아쉽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 이해가 되면 이게 일종의 착시 현상을 좀 유도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있네요. 근데 이 청년 일자리 문제 진짜 이거 시급한데. 아유. 예. 그리고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고덕 산업단지와 개통 예정인 KTX 지제역의 비전은 함께 누리고, 새롭게 들어설 대형 복합 쇼핑몰을 앞에서 즐기는 이 편한 세상이 찾아옵니다. 미래가 빛나는 평택, 그 위에 빛나는 생활까지. 이 편한 세상 평택 용이. 8월 오픈 예정. 1544-3033 대림.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고객님, 문의하신 사이즈가 없으십니다. 총 3만 원이십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으세요. 이런 말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말들은 듣는 사람보다 사물을 더 높이는 잘못 쓰인 표현입니다. 이제부터는 고객님, 문의하신 사이즈가 없습니다. 총 3만 원입니다. 거스름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표현으로 바꿔 써보세요. 사람을 높이는 법, 올바른 표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10세대의 진화, 글로벌 판매 1600만 대의 놀라운 기록이 당신의 현재가 된다. 마침내 지금까지의 임팔라보다 더 찬란한 임팔라. 2015년 8월 가장 찬란한 준대형 세단이 온다.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임팔라 사전 계약 실시.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0세대의 진화, 글로벌 판매 1600만 대의 놀라운 기록이 당신의 현재가 된다. 마침내 지금까지의 임팔라보다 더 찬란한 임팔라. 2015년 8월 가장 찬란한 준대형 세단이 온다.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임팔라 사전 계약 실시. 제 통장이랑 현금카드만 넘기면 고수익 알바나 취업, 싼 이자로 급전도 가능하다는데 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노를 외쳐야죠. 민형사상 책임에 금융거래 제한까지 되는 범죄거든요. 금융사기는 경찰청 112 또는 금강원 1332로 신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권이 함께합니다. 냄새. 분명 빨았는데. 어우, 빨아도 잘 안 빠지는 남자의 땀 냄새를 위해 다우니 섬유 데오드라이저. 세탁할 때 넣어주면 내 남자와 우리 가족을 위한 상쾌 빨래. 새로 나온 다우니 섬유 데오드라이저. 섬유유연제와 함께 쓰세요.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LTE 8시 33분 04초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배용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사고 구간이 있습니다. 남부순환로 잠실 방면인데요. 신월 사거리 부근에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때문에 이 부근 정체를 빚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앞서 성산대교 부근에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처리는 끝났습니다만 여파 때문에 행주대교부터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후로 여의하루 나들목에서 반포대교, 한남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서행 정도로 지나고 있고요. 신촌로가 도심 쪽으로 창천 3거리에서 아현 교차로까지 차간 거리가 좁혀져 있고요. 성산로가 도심 쪽으로 성산 2교에서 연대 앞 3거리까지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요. FIFA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는데 FIFA 개혁을 하겠다.
뭐 이렇게 천명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이 프랑스 파리에서 FIFA 개혁을 위해서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이 정몽준 축구협회 명예회장이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 FIFA 개혁을 선명하게 제시했거든요. 예. 이번 선거의 핵심, 이 블레터 회장이 40년간 구축해 놓은 부패한 체제를 계속 이어갈지 끊을지 여부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자신이 회장이 되면은 4년 임기로 한 번만 맡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4년 안에 FIFA를 확 바꿔놓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아마 이건 정몽준 명예회장만 이렇게 강조한 건 아닐 거예요. 지금 예. FIFA 개혁이 이번 선거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 근데 정몽준 명예회장이 개혁을 위한 8대 공약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거 뭐예요? 정몽준 명예회장이 어제 이 출마 선언하면서 8대 공약을 제시했는데 대표적으로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겠다. 그리고 이 회장의 급여하고 보너스를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당연한 얘기인데 전임 블레터 회장이 연봉이 얼마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만큼 이제 FIFA가 그동안 비밀스러운 행정을 해왔던 얘기고요. 예. 이외에도 FIFA 총회에서 이 토론 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회장과 집행위원회, 사법기구 간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 뭐 여자 월드컵 위상을 강화하겠다 등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야, 급여를 공개를 안 했네요, 여태까지. 예? 얼마 받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참 기가 막히네요, 여기도. 예. 자, 유럽의 심장 파리에서 출마 선언을 한 것 자체가 전 세계에 관심을 모으기 위한 전략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몽준 명예회장이 그렇게 빨리 이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난 6월에 국내에서 사실상 이 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 한 10여 년 정도 정몽준 명예회장이 FIFA에서 부회장직을 수행을 해오다가 2011년에 낙선을 했습니다. 4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본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데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국제축구계를 한번 돌아보면서 선거운동 겸 자신의 이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정 회장은 뭐 나름대로 자신의 이 당선 가능성에 대한 어느 정도 좀 확신이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예, 그렇군요. 자, 국내 프로야구 소식도 좀 알아볼까요? 박병호 선수 어제 말로 홈런 쳤다고 그러죠? 어제 롯데전이었는데요. 3회 무사 말루에서 역전 말루 홈런 뽑아냈습니다. 이 왼쪽 담장을 넘기는 비거리 130m짜리 초대형 홈런이었거든요. 근데 이 어제 홈런이 통산 200 홈런이자 시즌 43호 홈런인데 이 개인 통산 200 홈런은 KBO 리그에서 통산 21번째 기록이고요. 지금 추세면은 이 박병호 선수 2년 연속 50 홈런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승엽 선수가 보유한 한 시즌 최다 홈런, 한 시즌에 56호 홈런이 좀 눈에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넥센이 롯데를 9대5로 이겼습니다. 요새 롯데는 좀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구래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박상용 변호사의 이번 주 사건 랭킹. 한 주간에 발생한 사건, 사고 그중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만한 사건을 나름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평택경찰서장 출신이시죠? 박상윤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주 제일 먼저 얘기할 사건 어떤 거죠? 광복절 날 새벽 2시에 혼자 사는 주부를 납치를 해가지고 그래요? 결박을 시킨 손과 발을 결박한 상태에서 폐가로 끌고 가가지고 둔기를 내리쳐가지고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의 승용차를 타고서 인천공항을 거쳐서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검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죽였나? 이 남자가 경찰에 체포된 후에 한 말이요. 돈이 없어서 그랬다 했거든요. 그런데 훔친 게 별로 없습니다. 차하고
신용카드. 여자의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는 요새 그 소매치기도 벌이던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뭐냐면은 이 여자의 신용카드로서 항공권을 결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딸이, 피해자의 딸이 그 전날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집에다가. 그런데 어떤 남자가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이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일부러 분실신고를 낸 겁니다. 그런데 분실신고 낸 이 신용카드를 갖고서 마닐라로 가는 항공권 티켓을 끊으니까 추적이 된 거죠. 그래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왜 이 남자가 혼자 사는 이 딸을 돈이 없어서 죽였다고 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피해자는 실례지만 연세가 한 50대. 50대요. 예,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좀 이상한 게 여러 가지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박상윤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납치를 해서 살해하는 동기라는 것이 뭐예요? 경찰에 계셨으니까. 보통 이제 돈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예, 또 누구의 치정, 원한, 뭐 이런 거, 치정 예. 또는 누구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주, 경우도 청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단지 돈이 없어서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살해했다. 예. 조금은 수긍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청부 살인을, 그러니까 이 범인한테 누군가 청부 살인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비행기표 정도는 마련해 두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비행기표뿐만이 아니라 공범이 있겠죠. 또 혼자서는 못하니까. 예. 또 이 남자가 범행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굳이 진짜... 돈을 빼앗으려면은 죽이고 또 납치해가지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냥 신용카드 한 장하고 그다음 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훔쳐가지고 인천공항까지 가진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행적이 다 추적이 되는 겁니다. 더구나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갖고 쓰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건 자기가 소매치기도 안 쓰는데. 그렇습니다. 버립니다. 예. 그런 면에서 조금 어설픈데 과연 범행 동기가 뭔지 이 사람 얘기대로 단지 돈 때문에 그랬다. 아니 그 원한이라고 우리가 원한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은데 원한이라고 우리가 사건 동기를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실제적으로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거나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그 전날 딸이 근데 두 사람의 관계가 원한 관계가 있을 만한 어떤 뭐 금전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전날 딸이 범행하기 전날 딸이 어머니 집에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받지 않고 남자가 받았다는 겁니다. 전화 받은 사람이. 그래서 수상히 여겨가지고 이 딸이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분실 신고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딸이 전날 어머니 집에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 받은 남자가 누구냐. 이미 그때 어머니는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구냐. 또 전화를 보통 걸면은 범인인 경우에 전화를 받진 않거든요. 안 받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받았단 말이에요. 야, 진짜 그 제정신이 아닌 범인일 확률이 높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경찰이 수사해야 될 게 많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 보통 살해는 자기가 살인범이라는 건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범인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돈이 없어서 살해했다. 그 말을 100%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야, 진짜 이런 경우 보셨어요? 이런 살인 사건 종류. 제가 옛날 경찰서장 할 때 양천 경찰서장 할 때 강서구에 혼자 여자가 빵집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빵집을 여자 혼자 운영하면 어렵고 위험하거든요. 이 빵집 여주인을 납치해가지고 그 남편에게 돈을 요구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뭐 돈은 진짜 돈이 목적인 사건이었죠. 근데 이거는 진짜 좀 그러네요. 자, 다음은 어떤 얘기죠? 그 아파트 경비원들 참 불쌍하거든요. 65세, 75세 그리고 이 급여도 한 110만 원 받는데 이 아파트 경비원을 그 그러니까 도배하는 사람
확인하지 않고서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어디를 보내요? 그러니까 집에 아파트에 주민이 아파트에 올려보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도배 대금 문제로 도배비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파트 경비원이 이 사람 도배하는 사람을 부르면서 도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들여보냈다고 심할 썼어라. 반성문 써라. 주민이.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보도의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예, 보도가 이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사건은 양쪽 얘기가 상당히 다를 확률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비하시는 분의 얘기와 또 이 주민이죠. 그 심할서스라는 분은 주민의 얘기가 각자 입장이 달라서 또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양쪽이 모두. 그죠? 예. 근데 저는 이 기회에 통해서 아파트 경비원의 어떤 지위 문제를 좀 권익 문제를 좀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관리비, 주민들이 관리비를 통해서 임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용역회사입니다. 관리회사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낸 관리비로 이 사람 고용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중에 보면은 좀 인격적으로 좀 대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아파트 경비원 진짜 어찌 보면은 단순한 업무지만은 그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계속 있고 또 분리수거도 도와주고 하시는 분이 연세도 많으신 분이거든요. 아니 그 주차는 아닌 데는 자동차까지 저 파킹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급여는 진짜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최저 임금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아파트 경비원의 어떤 하는 일과 그다음에 임금 문제, 근로 시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정부 당국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경비하시는 분과 주민의 양쪽의 입장을 저희가 한번 다 들어봐야 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경비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불거진 게 하루 이틀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분명히 좀 많이 우리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갑질 요새 갑질 많아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딸 뭐죠? 윤우덕. 윤우덕 의원이요. 청탁 취업 청탁했다는 의혹도 지금 제기가 돼 있고. 그리고 뭐 베테랑 보셨어요? 보셨어요? 맞습니다. 참 그거 보면서 참 훌륭한 형사들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재벌들의 갑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약회사 회장 아들이 그것도 이제 지주회사 사장인데 그렇죠. 그 자기 차에다가 주차 위반 딱지를 붙였다고 그래가지고 그 화가 나가지고 그 병원에 그 노트북을 갖다가 부순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 얘기가 뭐냐면은 병원하고 합의했다. 내가 노트북 변상 다 했다. 그거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게 과연 사과하는 태도냐. 그리고 돈으로 모든 걸 문제를 해결하려는. 맞습니다. 이러한 멘탈이 문제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런 분이 과연 이 회사를 이끌어 나갈 때 큰 대기업을 이끌어 나갈 때 그러니까 이 재벌들이 이렇게 물론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돈이면은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라고 믿고 싶지만 그런 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본 경영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 중심의 경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하기 위해선 본인이 나는 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요번에 베테랑 때문에 그거 아세요? 암살은 영화 암살 보셨어요? 그 암살의 흥행은 아베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아베가. 그리고 베테랑의 흥행은 롯데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영화 협녀의 흥행은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있답니다. 지금. 근데 그 협녀가 또 롯데 쪽에서 아마 관여를 한 영화 모양이에요. 흥행이 27만밖에 아직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재벌들 정신 좀 차려야 합니다. 돈 있다고 세상이 모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저기 다른 사건 하나만 잠깐 짚어볼까요? 저는 그 대전에 네. 그 치료감호 성폭행 몸 있지 않습니까? 네. 나와가지고 병원에서 탈주해가지고 이 또 다른 여자를 갖다가 성폭행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자수 신고하고 과연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이 여자분 어떻게 국가에서 도와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지금 이 여자분은 상당히 극도의 정신적인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여자분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소문나면은 과연 자기가 영업하는 곳에서 영업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거 누가 보상해 줘야 될까요? 자, 이거는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에서 국립치료감호소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해가지고 성폭행범이 탈주해가지고 그렇죠. 피해자를 결국은 해야죠.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는 물론 보상비 또 뭐겠습니까? 이 여자분이 다른 데 가서 내가 영업을 하고 싶다. 그 하면 이주비까지 해야 됩니다. 치료감호소장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은 치료감호소가 어디 소속입니까? 법무부 소속이거든요.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라도 그러한 걸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말로만 법무부, 경찰청, 뭐 피해자 보호하겠다, 피해자 지원하겠다, 예산 없다 이런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국민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도 하고 지원 요청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우리나라의 법 집행기관 이것만은 고쳐보자 마지막으로 하나씩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은 어떤 겁니까? 예전에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였냐면요. 경찰서 즉결 보호실이었습니다. 유치장 비슷한 곳에다가 수감하고 그 다음 날 즉결 법정 판사가 아침에 나옵니다. 법정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술 취하고 행패 부린 그 모습 그대로 해가지고 구류 처분을 내립니다. 그리고 바로 유치장에 수감을 합니다. 길게는 일주일까지 수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인권 보호라는 걸 위해서요. 그러니까 술 먹고 행패 부려도 우발적 범행이라고 해가지고 조사 후에 석방이 되고 재판은 언제까지 받냐면요. 재판은 6개월 이상 걸립니다. 법원까지 가기에는. 그래서 주치폭력 이거 하려면은요. 즉결 대기실 또 즉결 법정 이거 있어야 됩니다. 판사들이 서류만 갖고 하지 말고 실제 그 주치한 상태에서 행패 부리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속한 사법 처리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이 주폭 문제라는 거 매번 나오는데 술 먹고 폭력 피로 들어는 거 이거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 보면 좀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죠. 그리고 판사가 할 때 피해 배상 명령도 내려가지고 피해자에게 피해 바로 복귀해줘라. 배상해줘라. 이런 결정도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경찰서장 출신인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고덕 산업단지와 개통 예정인 KTX 지제역의 비전은 함께 누리고 새롭게 들어설 대형 복합 쇼핑몰을 앞에서 즐기는 이 편한 세상이 찾아옵니다. 미래가 빛나는 평택 그 위에 빛나는 생활까지 이 편한 세상 평택 용이 8월 오픈 예정 1544-3033 대림.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된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차 조심, 길 조심. 조심할 게 와 이래 많노. 조심할 게 참 많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위해 삼성화재가 안전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곧 모두의 희망이니까요.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하루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